안녕하십니까. 엠머니소프트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엠머니 ERP 동영상 강좌 세 번째 시간 기초정보 등록편으로 엠머니 ERP를 사용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회사 정보와 거래처 및 품목 정보 등을 등록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엠머니소프트 운영자가 사업자 번호 중복이나 기타 문제들을 체크하여 문제가 없으면 정의원 처리를 한 후 확인 메일을 드리고요.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발견되면 이것에 대해서도 가입 시 등록된 메일로 통보를 해드리니 확인하시고 해결 후 엠머니 운영자에게 재요청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없이 정의원 처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를 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 소개 옆에 메뉴에 솔루션 입장이라는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회원 정보를 보시면은 기존에 준회원이던 것이 정의원 처리가 되었고 엠머니 ERP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솔루션을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엠머니 ERP 초기 화면이고요. 좌측 메뉴는 숨겼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새창 작업이 있습니다. 이 새창 작업은 업무를 보실 때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 어떤 내용을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싶을 때 이때 이미 등록하고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오늘은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새창 작업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사 정보 등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 회사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운영 룰들을 세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라든지 주소라든지 업태라든지 종목과 같은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룰들, 먼저 승인 적용을 보시면 이 승인 적용은 우리가 전표를 등록할 때 바로 회계 전표 처리가 될지 아니면은 전표를 등록한 후에 관리자가 승인 처리를 해줘야지 회계 전표 처리가 될지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먼저 승인 적용을 체크하지 마시고 전표 등록 시 바로 회계 전표 처리가 되는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승인 적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평균이라든지 이동평균, 선입선출과 같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처리하실 때 부가세 별도로 할지 부가세 포함으로 할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을 잡는다든지 매입을 잡을 때 단가를 기준 단가를 끌고 올지 아니면은 최근에 거래된 최종 단가를 끌고 올지를 세팅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 룰들이 있는데요. 이제 세팅된 대로 아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최초로 우리 회사 이렇게 정보로 회원가입이 되신 분들이 우리 회사 시스템의 관리자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등록되신 분들은 이제 관리자 이외의 일반 실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이외의 일반 실무자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아래 그 실무자들이 뜨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명 정도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추가로 등록을 해보고요. 다시 회사 정보를 리프레시 시켜보시면은 직원이 2명이 등록된 것들을 아실 수 있고 이 직원들은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관리자가 실무자라든지 관리자로 체크를 해주시고 클릭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비로소 이 사용자들이 엠머니 ERP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관리자로 체크가 된 사람들은 실무자하고 똑같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표에 대해서 승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회사 정보 등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좌측 메뉴로 가서 등록의 거래처 정보, 품목 정보, 계좌 정보, 부서 정보, 프로젝트 정보, 계정 등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정보 등록입니다. 참고로 현재 디자인이 마무리 작업 중이라서 디자인적으로 통일이 약간 안 됐거나 개발 중인 화면들이 뜰 수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라면 상단 콤보 박스에 리스트업 되게 되는데요. 현재는 부서 정보가 하나도 등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팀부터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명을 주시고 부서 영역으로 가서 보시면
일반부서, 생산부서, 영업부서가 있는데 회계팀은 일반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OK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새로 등록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회계팀은 상단으로 올라간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입니다. 총무팀도 역시 일반부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업팀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은 부서 영역에서 영업부서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서 영업팀을 등록해 주셨고요. 다음은 구매팀을 일반부서로 등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산팀을 부서 영역에서 생산부서로 지정한 다음에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리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상단에 회계팀, 총무팀, 영업팀, 구매팀, 생산팀이 모두 등록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등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하면은 해당된 양식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한 건의 거래처 정보가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 구분에서 매입 거래처인지 매출 거래처인지 그 다음에 매입 매출이 다 가능한 공통 거래처인지 그 다음 우리가 계좌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인지 또는 카드사인지 뭐 기타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인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좌를 하면서 샘플로 데이터를 만들면서 수십 개의 거래처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엑셀 다운로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양식들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게 되고요. 이제 이것들을 해당되는 것들을 쭉 채워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은 대량으로 거래처들을 등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고객 구분들을 정확히 지정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즉 당사 같은 경우에도 기타 30으로 해가지고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이거 꼭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한번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양식들을 채운 다음에 고객 엑셀 업로드 파일 선택해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것들을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거래처 정보들이 쭉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한번 새창 작업을 통해서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해서 거래처 정보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조금 전에 엑셀로 정리했던 것들이 쭉 등록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품목 정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정보는 먼저 해당되는 품목의 계정이 상품에 해당되는 건지 제품인지 원자재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품목명과 규격들을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고 해당되는 품목의 재고 단위를 세팅해 주시고 이 품목을 구매할 때 우리의 기준 단가 그 다음에 판매할 때 기준 단가들을 세팅을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매입 매출 처리를 하실 때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법적으로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제 면세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매입 매출 처리를 하실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정보 역시 대량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등록하는 것보다는 뭐 이러한 양식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품목 정보를 세팅하신 다음에 대량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옆에 이제 계정들이 상품인지 제품인지 원자재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팅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7개의 품목들이 등록이 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조회 프로그램에서 품목 정보 리스트로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전에 등록했던 프로그램들, 이제 품목들이 쭉 등록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좌 등록에서 앞으로 사용할 계좌 정보 3개 정도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통장에 계정 과목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통장을 개설할 은행을 지정을 해 주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거래처 정보에 금융거래처로 등록되어져 있지 않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타이핑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금융거래처로 거래처 정보에 등록되게 되고요. 기존에 등록되어져 있는 금융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들이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 중에 신한은행이 하나 빠져 있네요. 그래서 좀 이따 신한은행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국민은행 계좌를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을 선택을 해주시고 부서는 회계팀으로 해서 통장 번호를 지정을 해주시고 입출 통장으로 해서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잘 등록이 되었고요. 계좌가 하나. 다음은 하나은행으로 하나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에 하나은행을 선택을 해서 역시 하나은행의 계좌를 계좌 번호를 등록을 해주시고 이것도 입출 통장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한은행은 리스트에 없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기서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주시고 계좌번호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입출 통장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잘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매출 전표를 끊으실 때 결제를 은행으로 하신다라든지 할 때 조금 전에 등록하신 계좌들이 뜬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현장 등록입니다. 프로젝트 현장이라는 어떤 한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범용적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관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표를 등록한다면 계정 과목이라든지 부서 정보, 거래처 정보 정도가 관리 항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를 더 가져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부서 조직은 아니지만 부서 아래 예를 들어서 업무 그룹을 1, 2, 3 정도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어떤 한 프로젝트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작업 현장들을 등록해서 쓰고 싶다라든지 이럴 때 좀 유연하고 범용적인 어떤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팀 아래 영업 1그룹, 2그룹 나눠가지고 업무를 관리하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영업 1그룹을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 2그룹도 등록을 해주시고 영업팀으로 배속을 시켜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영업팀 아래 영업 1그룹, 2그룹이 올라간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 부서 아래서 좀 관리되는 관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되지만은 뭐 프로젝트 번호처럼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회사 전체 부서에 그 프로젝트 번호를 하나씩 등록해 주셔야 되는 뭐 그러한 번거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유연하고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들은 뭐 분계전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실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뜨는데 조금 전에 등록하셨던 영업팀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 영업 1그룹, 2그룹이 뜨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래처라든지 계정 과목, 부서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유연한 관리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등록에서 계정 등록을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계정 등록 프로그램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는 없고요. 우리가 추가적인 계정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측에 보이시는 계정 과목 분류표에 어떤 코드 체계에 맞춰가지고 코드를 등록해 주셔서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해주시면은 뭐 지금 기존에 등록되어져 있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좀 추가적인 것들을 등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들을 등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서는 둘러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게시 분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